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공단 원주 횡성지사 윤성욱 대리 모시고 건강보험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난달 국민지원금이 전 국민들께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정하다 보니까 좀 이의 신청도 많고 또 불만도 많았죠. 그래서 오늘 국민지원금에 대한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사항 많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좀 알아가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도 건강보험료 자격 관리라든가 보험료 부과, 직장 피부용자 취득 가능 여부라든가 또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등, 또 건강검진 안내 등 건강보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원주 횡성지사 윤성욱 대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지원금 관련해서 이 민원 전화가 상당히 좀 많았다고요? 네, 이의 신청 기간이다 보니까 최근에 그 보험료 조정 관련해서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국민지원금이 어떻게 좀 선정이 됐는지 그 선정 기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은 그 2021년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에서 그 장기 요양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의 합산액이 그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와 비교했었을 때 선정 기준선 이하인 경우에 선정되기로 합니다. 또한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일 경우에는 특례 기준이 적용되어서 산정 기준표에서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 기준액을 적용하면 되시고요. 단 고액 자산가로 판명날 경우에는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냥 한 사람 외벌이 가구하고 맞벌이 가구 적용 기준이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데 맞벌이 가구에 적용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맞벌이 가구는 말 그대로 이제 가구 내 소득을 벌고 있으신 분들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이 소득원의 기준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직장을 다니시는 분 그리고 20년도 종합소득 기속분이 연 300만 원 이상인 세대원을 소득원으로 적용합니다. 여기서 직장 가입자 그러니까 2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이제 적용이 되는데 직장 가입자와 20년 종합소득 기속분이 연 300만 원 이상인 세대원이라면 연 300만 원 이상인 세대원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흔히 이제 직장을 다니시지 않고 이제 가정 내에서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 등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매년 5월달에 재산을 신고하시는데 이제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소득을 이번 연도 5월달에 신고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액 자산가로 이제 판명될 경우에는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여기에 좀 해당이 되는지요? 고액 자산가는 크게 재산과 소득 기준으로 제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이제 20년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게 보통 저희가 시가로 계산하면 20에서 22억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년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선정 기준선 이하라 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면서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제외된다. 이게 둘 다 합산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십니다. 재산이 20억에서 22억 원 있다면 뭐 굳이 국민적으로 25만 원이 받을 필요성이 있을까. 네, 그런데도 글쎄 좀 그렇죠. 이번에 이 신청이 상당히 좀 많았다요. 그러면은 못 받으신 분들도 이제 많았다라는 얘기인데 이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이 이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저희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월급 명세서, 그리고 이제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는 매달 나오는 건강보험 고지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즉시 확인을 하시길 원하시면 저희 더 건강보험이라는 모바일 웹이나 저희 건강보험 공동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각자의 보험료 확인이 뭐 가능하십니다. 홈페이지, 인터넷이 좀 어려운 분들은 뭐 건강보험공단 원주횡성지사로 네, 전화를 하셔도 네, 그래도 금방 알아볼 수가 가능하십니다. 있죠. 네. 네. 또 이 국민지원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볼 곳이 많은 경우에는 어디로 좀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일단은 각 자치단체별로 콜센터가 운영되고 이 자치단체별로의 번호를 알려면 국민지원금 신청 홈페이지가 따로 있거든요. 네. 거기서 따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전체적으로 대표적인 번호로는 110번 국민콜이라는 번호와 1533-2021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10번 국민지원금 관련해서 110번이나 또는 1533의 2021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보니까 네.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사로 전화 주셔도 문의 오는 경우도 참 많이 네. 있겠군요. 네. 그럼 이의신청 제도가 있는데 이의신청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의신청은 이번 연도 9월 6일부터 이제 본인이 속하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은 국민신문고라는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마감 시한이 있기 때문에 사유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번 연도 11월 12일 이전까지 신청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수된 이의 신청은 그 자치단체에서 가구 구성 조정을 심사하거나 건보공단에서 건보료를 조정하여 국민비서나 국민신문고 같은 온라인 또는 개인의 문자나 메일을 통해서 3주 내로 처리 결과를 통보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의 신청하고 나서 3주 내에 네.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아직 시간은 여유가 있나요? 12월 12일까지 신청하게 되면은 네,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네. 여유가 더 있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그 이의 신청은 크게 이제 가구 구성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와 2021년도 6월달 건강보험료 조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외 체류자인데 이의 신청 기간 내에 귀국한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전산에서 가구 구성원이 바뀌는 것처럼 행정정보의 시차 오류 등으로 누락된 것이 명백한 경우,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장의 휴업이나 폐업, 그리고 본인의 급여가 감소했다거나 퇴직 등으로 신고 지연으로 인해서 이번 2021년 6월분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조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뭐 해외 체류자였는데 들어온 경우라든가 좀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이 많을 것 같고 뭐 이런 변동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지원금을 못 받았다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명백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체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큰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건강보험공단 원주 횡성지사 윤성욱 대리 모시고 건강보험 관련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또 지급 관련해서 해당되지 않는 분들 이의 신청 기간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의 신청할 수 있는지 또 궁금하시거나 이 밖에도 뭐 이제 건강검진이라든가 또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 또 건강보험료 자격 관리 등 여러 가지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해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보험료 조정과 변경 관련된 내용으로 좀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 사업하는 세대주인데요. 현재 소득이 이제 급격히 떨어진 경우 이 지역 건강보험료 어떻게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현재 지역 건강보험료는 그 2019년 소득을 2020년 11월부터 이번 연도 10월까지 반영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2019년 소득에 비해서 2020년 소득이 감소하였을 경우에는 지자체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해야 할 겁니다. 반면에 그 20년이 아니라 이번 연도, 즉 21년도 소득 감소의 경우는 아직까지 공적 자료로 증빙이 불가능하므로 이의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200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이제 네.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 소득이 20년도 기속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번 연도 소득이 내년 5월 달부터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5월 달에 신고를 하고 이제 저희 건강보험공단에 정기적으로 자료가 넘어오는 달이 내년 11월 달이기 때문에 10월 달이기 때문에 내년 11월 달부터 또 적용이 그러면은 계속 그 소득이 떨어져도 건강보험료는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내년 변동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대로 나오고 똑같이 대신에 내년 소득이 늘었을 경우에도 는 떨어진 보험료로도 부과받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6월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21년 급여가 급감한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좀 조정이 될 수 있습니까? 이제 청취자분들의 그 6월달 보수월액, 그러니까 월급이 감소하였음을 증명하는 그 보수월액 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청취자분이 직접 조정할 수는 없으므로 그 사업장을 통해서 신청해야 하고 변경 신고하고 그 이후에 따로 청취자분들이 지자체 국민신문고에 별도로 이의 신청을 또 따로 하셔야 됩니다. 직장인도 그렇군요. 네. 이제 직장인 개인이 신청할 수가 없어서 그 직장의 사업장 주가 직접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월급 직장인들은 바로바로 그때 이제 적용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업장에서 이제 신청을 해야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보험 설계사로 일했지만 영업실적 부진으로 2021년 5월 달에 그만두게 된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요즘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이긴 한데요. 이제 사업자 등록이 아닌 뭐 보험 설계사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이제 6월 1일 이전에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소득 지급해 주시는 분에서 발급한 계약 해지 증명서나 본인이 퇴직했다는 해촉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그 계약 해지 일자나 퇴직한 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말 다시 풀어 말씀드리면 이번 연도 5월 31일 이전에 그만두거나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에 6월 달 보험료부터 조정이 가능하므로 그때 그렇게 제출하시면 건강보험료 조정 후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게 이제 5월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이제 5월 31일 이전에 직장을 그만두시거나 계약이 그만두셔야지 6월 달 보험료부터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 한 4일, 5일에
그만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6월달 보험료 조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네. 이제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이의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러면은 6월 4일에 뭐 6월 초에 이제 직장을 그만뒀어도 내년 5월까지는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에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예를 들어 6월 4일에 이제 그만둔 서류를 제출하시게 되면 네. 7월달 보험료는 바로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바로 네. 조정이 되네요. 네. 그러면은 그 직장인들하고 네. 지금 이제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 프리랜서가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하고 또 네. 직장인들하고 다 다른가요?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적용이 다르게 된다기보다는 네. 저희 건강보험공단의 그 직장 가입자와 보험 설계사,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분들이 소득 반영되는 경로가 달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주가 이제 보수 월액을 매달 이제 신고를 하시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달 그분이 계약하신 모든 업체들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월급여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에 내가 이만큼 소득이 안 나왔는데도 보험료가 많이 책정됐다라고 판단됐을 땐 직접 전화를 주셔야지 저희들이 그 정상 반영을 해드릴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월급쟁이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그 달 네. 보수에 따라서 네.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네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 요즘 많이 하게 된다고 하는데 폐업을 하게 된 경우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어떻게 조정이 가능합니까? 네. 폐업을 하는 경우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이제 비슷한 경로긴 한데 네. 이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날에 다음 달부터 또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단 폐업일이 매달 1일인 경우에는 당월부터 조정 가능하므로 이제 예를 들어서 폐업일이 6월 1일이라면 네. 해당 사업자 6월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조정이 가능하고 이의 신청 또한 가능할 겁니다. 폐업한 경우에는 그 달 다음 달부터 바로 네,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가끔 또 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네.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도 종종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도 보험료를 바로 조정받을 수 있는지요? 네,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건강보험공단은 네. 매월 이제 국토교통부나 국토교통부 등 재산의 변동 자료를 연계하여 보험료를 매달 반영하고 있는데 간혹 자료 미연계로 인해서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사에 내방하거나 유선을 통해서 재산에 대한 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제 재산이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동된 경우에도 바로 조정이 가능하다. 네. 네. 자, 이번엔 지난 회차 이은 보험료 수납과 징수 관련된 질문이 많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또 왜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몇 달씩. 그렇다면 이 거주하는 곳에서 고지서를 좀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도 가능한지요? 네, 가능하십니다. 일단 실제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정기 고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송달지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공단에서는 이제 보험료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송달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고지서 송달지는 적용 시적 월로부터 기한 없이 적용되고 신청된 송달지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혹 2회 연속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신청된 송달지가 아니라 기본 주소지로 다시 발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송달지 신청 및 변경은 또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저희 콜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시다고요? 네. 보험료의 차고 납부 그리고 자격 및 과표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서 과오납이 발생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이제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우편 및 유선, 팩스 등으로 신청하시면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신 본인 계좌로 입금 처리를 해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문이 수취인 혼합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작성을 하셔서 우편 안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간편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환급도 되나 보죠? 네, 이제
재산상 반영 시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해당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바로 다음 달이나 안내문이 나가고 환급을 바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재산을 매각했는데 네. 모르고 그냥 자료 연계가 안 됐을 경우에 예, 건강보험료에서 건강보험을 좀 많이 냈다면 네. 그 매각 일자가 정확하게 네. 확인이 되면 그 확인에 따라서 만약에 보험료를 많이 냈다. 그럼 환급을 해주신다라는 네, 말씀이죠. 그 차익만큼. 네. 네. 그리고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장학금 신청을 해서 부모의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요거 발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이제 부모님께서 직접 본인의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터넷이나 지사 방문 그리고 무의민원 발급기를 이용해서 발급이 가능한데 그 자녀분이 부모님의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려면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각 한 부씩 그리고 자녀분의 신분증을 지참해서 지사로 방문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학교 제출용 납부 확인서에 한해서는 자녀가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에 있고 동일한 증번을 사용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셔서 부모님과 유선 통화로 확인 절차를 거치시게 해주시면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네. 아니면 뭐 학교로 바로 제출도 해주실 수가 있나요? 네, 원하시면 저희가 바로 팩스로 학교로 바로 넣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모님. 네, 부모님 유선 통화로도 확인만 된다면.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사업이 부도가나 재산이 모두 공매 처분됐고 사업도 폐업한 상태인데 이 건강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이 결손 처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는데 이 결손 처분이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결손 처분은 네. 일단은 징수가 이제 불가능한 보험료의 징수권을 소멸시키는 저희 공단에서 네. 비용을 줄이기 위한 행정 처분이라고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결손 처분은 이제 매 분기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고 요건은 각각의 사례에 따라 다르며 이제 증빙 서류도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무재산이나 무소득 그리고 고령 장애 등으로 인해서 향후에도 보험료 납부가 극히 어려운 세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그 납부 의무자의 재산과 소득 여부, 경제 활동 가능 여부 등의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손 처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3년의 사후 관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결손 처분이 승인되더라도 추후에 재산 및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징수권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럼 아주 소멸되는 건 아니네요? 아주 소멸되는 거는 결손 처분 승인이 나고 네. 3년 뒤에는 아주 소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러면은 부도난 날짜는 만약에 2021년 이제 10월이다. 네. 그런데 승인 10월까지 그 건강보험료는 계속 부과가 될 거 됐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10월까지 부과된 그 밀려 있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다 결손 처분이 가능한가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례에 따라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한 기간만 아마 보험료 결손 처분이 가능하고 그 기간 안에 사례를 다 적용시킨다면 해당되는 모든 체납액은 결손 처분이 가능합니다. 대신 3년 후 사후 관리 기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대신 3년 후에 또 수입이 발생되면 다시 징수. 3년 기간 내에 이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시 징수권이 부활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건강보험공단 원주 횡성지사 윤성욱 대리 모시고 건강보험 관련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M2 스피닝 심승택 원장 모시고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